네, 안녕하세요. 모토래프 신승엽입니다. 1월 25일 이후로 약 한 달하고 한 10여일 만에 방송을 합니다. 이 카더라 방송은 이 모토래프 편집 방향과 다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방송임을 알려드리면서 뭐 라이브든 클립이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하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한 달 반 만에, 그것도 이제 금요일 저녁 방송인데 지금 봐주시는 분들 10여 분, 카더라 채널하고 모토래프 페이스북 채널에서 보시는 분들 일단 감사드릴게요. 변상준님, 마키마크님, 김제랄드님, 서득현님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제가 뭐 다른 컨텐츠를 조금 해보느라고 카더라를 뭐 좀 소홀하게 했는데, 제가 동시에 여러 가지를 잘 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제 시간 날 때 틈틈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드문드문 생각날 때 여유가 생기면 카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뭐 길게 하는 건 아니고 짧게 할게요. 오늘 방송 주제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더블 체크를 잠깐 다뤄볼까 합니다. 더블 체크가 이제 한 10개 정도 편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싫어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 달 전에 했던 이 테슬라 싫어요가 60개 제일 많았어요. 싫어요가 가장 많았던 테슬라 주식 관련해서 그때 기업 분석했던 내용을 좀 다룰까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요걸 하고 보니까 리플도 약간 좀 안 좋은 내용들, 악플이라고 하기에는 뭐 약간 약한 것 같고, 인신공격성은 없었지만 있긴 했는데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메일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예전에 제가 막 쉐보레를 좀 비판하면 또 쉐보레 오너도 분들이 그렇게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다셨었거든요. 그때 막 이제 느꼈던 감정들이, 테슬라 이제 주주분들, 그러니까 테슬라 주주분들이 이제 테슬라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게 섞여 있으면, 그날 방송도 비판도 아니었는데 뭐랄까 약간 비판을 받으면 자신과 동일시하는, 본인들이 약간 이렇게 피해를 입는 그런 것을 느끼시는지 뭐 악플도 다시고 메일로도 항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결론이 뭐였냐면, 그때 결론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테슬라 그때도 여기 평가는 극과 극이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 뭐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 갈아타야 한다, 뭐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라고 답변을 들었고, 저 스스로도 결론을 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투자는 뭐 타이밍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테슬라와 전기차 시장에 대한 비전은 분명히 밝지만 그 당시 시점, 이게 방송이 2월 6일 날 나갔으니까 2월 초 요 시점에서는 좀 과열된 느낌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댓글을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 테슬라 사라, 주변에서 뭐 팔라고 할 때 사고 살라고 할 때 팔라고 했다, 이걸 왜 따지냐, 뭐 좋다고 칭찬해 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대부분 뭐 2주 이후로, 이게 한 달이잖아요. 방송하고 한 1, 2주 동안은 좋지 않은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 1, 2주 전부터는 그런 반응을 보이진 않으셨거든요. 그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테슬라 주가 보니까 제가 2월 초에 방송을 하고 막 이렇게 지금 한 600달러대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거의 800달러에서 800달러에서 그래서 댓글 중에 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물론 이게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 주식시장 자체가 다 좀 좋지 않은, 뭐 애플이든 뭐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기술주는 특히 더하고, 이게 뭐 채권 관련, 이자율 관련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굳이 막 테슬라만 꼭 집어서 나쁜 게 아니라 미국 주식 전반적으로 좀 하향세가 있는 최근 한 달 동안 제가 그 테슬라를 다루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뭘 저 같은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테슬라를 비판했다고 해서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전혀 저랑 무관하게 뭐 시장 상황, 기술주에 대한 분위기, 채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떨어졌는데, 주변에 보면 최근에 주식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주린이들이라고 하죠.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주식을 시작하셨다가 막 올라서 이제 막 허겁지겁 넣으셨다가 뭐 손해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나눠지는데, 저는 주식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진짜 그냥 한 주 이렇게 사거든요. 그냥 관심 있는 주 한 주 사거나 두 주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김사현 기자가 저보고 너는 개미도 아니고 벼룩이다 할 정도로 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한 주, 두 주, 한 주, 10주 요 단위, 최소 단위로만 갖고 있거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덩치가 크니까 뭐 한국투자증권이나 이런 데 보면 만원 단위, 0.00주 뭐 몇 주 이런 식으로 가질 수도 있어요.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만원 단위로 주식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거를 뭐 이렇게 상황에서 막 댓글을 보면 너는 테슬라 뭐 샀느냐 막 이런 주식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런 오해를 또 좀 풀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저희가 작년 카더라 때 말씀을 드렸지만, 칭찬할 거는 칭찬하고 비판할 거는 비판하자. 굳이 뭐 네 편 내 편 가르거나 이러지 말고, 그리고 뭐 누구처럼 어떤 분들은 본인이 주식을 사시거나 파시거나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컨텐츠로 다루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희는 뭐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비판할 건 비판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메일로나 뭐 댓글로나 제보로나 막 주시면 저희가 테슬라 외에도 그 전에 다뤘던 뭐 애플이나 현대차나 뭐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취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뭐 취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할게요. 전승용, 계속 가만히 있다가 테슬라, 이게 뭐지, 댓글 좀 뭐라 써있냐, 테슬라 떨어지자마자 방송한 이유가 뭔가, 테슬라 떨어지자마자 방송한 게 아니라 테슬라 지금 한 달째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떨어지자마자 하려고 했으면 한 700불 깨졌을 때 했겠죠. 그냥 한 달 만에 하는 거예요. 저보고 카더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뒤끝이 쩐다고 이렇게. 설마 테슬람 비하하는 거냐고. 전혀 비하하지 않습니다. 테슬람 절대 비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앞으로 저희가 뭐 카더라 관련해서는 많이 못하겠지만, 제보 중심으로 약간 시사, 사회성 뉴스를 좀 더 다루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신 것들 혹은 뭐 제보나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메일로 혹은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런 것도 좀 다루도록 하고, 테슬라에 대한 뭐 분석들, 그때 말씀 주신 댓글 보니까 왜 뭐 태양광은 안 하냐, 스페이스X에 대한 분석은 안 하냐, 그때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부분 다뤘거든요. 그 외 주변 이야기들 안 하냐라고 댓글도 다셔가지고, 이제 다음에 또 테슬라 2탄 관련 이제 분석을 하면
전기차를 제외한 나머지 컨텐츠 주변에 있던 뭐 비트코인도 이슈가 많잖아요. 요즘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일론 머스크가 샀더니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일론 머스크에 조금 더 집중된, 지금 저희가 했던 컨텐츠는 거의 95% 이상이 전기차 관련 이슈인데, 그때는 뭐 스페이스X, 태양광, 솔라, 시티, 그리고 뭐 비트코인 한 것, 그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도 좀 컨텐츠를 만들어서 할 예정이고, 뭐 최근에 현대차 지배구조 관련해서 몇몇 분들이, 많은 분들, 몇몇 뭐 한 10여 분 정도가 현대차 그룹에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제보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뭐 정의선 회장의 승계와 관련해서 또 좀 2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한번 전해드릴 예정이고, 그 외에도 제보를 하시거나 전달을 주시면 뭐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영상은 이제 더블 체크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카더라가 좀 소홀해졌다, 그거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하나 더 좀 다루자면 2월 실적, 수입차와 국산차 실적은 모토레프 채널에 이제 김사현 기자가 분석한 컨텐츠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차종별 실적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별로 크게 다루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는 요거였어요. 요 기사, 현대기아차 점유율 90% 육박. 요 기사는 한번 짚고 넘어가긴 할 것 같았는데, 그 이전에도 물론 뭐 80%, 75% 이럴 때도 있었어요. 거의 과점 상태죠. 독과점 상태에서 지적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해 해가 넘어와서 쌍용차가 굉장히 어렵죠. 르노 삼성도 만만치 않고 한국 GM도 막 휘청휘청 하잖아요. 휘청휘청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대기아 제네시스를 합쳐서 점유율이 87.6%, 예, 87.6%가 있습니다. 서득현님, 쌍용차 소식은 요거 하면서 같이 할게요. 87.6%의 점유율, 좀 있으면 90%예요. 현대기아 제네시스 비중이. 그러면 거의 사실상 나머지 3사의 비중이 존재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거의 막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양성을 해치는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 고객이 선택권 자체도 굉장히 제약될 것 같고, 다양성도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이게 저는 시장에 많은 그 플레이어들이 참여해서 경쟁을 펼쳐야 조금 더 이게 시장이 활성화되고, 고객의 권익, 고객의 입장에서 조금 그런 뭐랄까 제조사의 일방적인 횡포까지는 아니더라도, 횡포는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힘이, 권력 구도가 고객들, 소비자들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한 제조사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말들 많잖아요. 온라인에서 계속 현대기아차 제네시스 욕하더라도 실제 성적이나 판매 실적을 보면 살 사람들은 차를 사게 되면 현대기아 제네시스 외에는 살 차가 없다라면서 그 차를 욕을 하면서 사요. 욕을 하면서 사는데, 댓글이나 이런 데도 말씀하셨듯이 현대기아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머지 3사, 한국 GM, 쌍용, 르노삼이 어느 정도만 해도 견제가 될 텐데 어느 정도도 못하고 있다,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라는, 현대기아차가 싫어서 다른 차를 사려고 했는데 다른 차들은 진짜 정말 못하고 있다 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많이들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대기아 제네시스를 제외하고 뭐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품귀 현상, 그리고 노사 갈등, 기본급 협상에 따른 노사 갈등, 근로자 불법 파견 재판,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GM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이런 문제가 다시 곪고 있고, 쌍용차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동성 위기.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가동을 돌리질 못했어요. 부품사들이 부품을 납품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산을 해버리면 어음을 받고 부품을 냈는데 이 어음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럼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부품만 공급했는데. 그런 게 걱정되어서 야 그냥 현금 지급해라, 부품 납품하면 현금으로 돌려달라 라는 일부 부품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품사들이 부품 납품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공장 가동을 못 돌렸어요. 설 연휴도 있었지만 3일밖에 공장 가동을 못했기 때문에 계약이 있어도 렉스턴이 지난해 나왔던 신형 렉스턴이 반응이 좋았지만 그 신차 효과를 이어가지 못했던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쌍용차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쌍용차를 샀는데, 차가 괜찮아서 샀는데 이거 서비스 중단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부품이 중단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본인의 선택지에서 쌍용차를 제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악순환이죠.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연속되어지는 상황이고, 르노 삼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XM3가 신차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작년 하반기에 선보였던 SM6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제 또 부진하고, QM6 같은 경우에는 뭐 투싼, 산타페, 소렌토 다 신형 풀체인지가, 풀체인지 아닌 모델도 있지만 거의 풀체인지급이잖아요. 파워트레인과 플랫폼과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현대기아차의 공세에 QM6가 선전을 펼치긴 했지만 이제는 이제 그렇게까지 힘이 좀 부족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이 3사를 점점 더 위축시키고 있다. 이태견님이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찾을 수 없다는데, 서득현님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오토캐스트에서 팽수가 시선을 강탈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이 시장이 20% 뭐 요 3사, 외국계 3사가 20-30%에 대한 점유율을 하면서 현대차를 견제해주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올해는 이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90% 육박이 아니라 90%를 이제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두 가지 주제, 테슬라에 대해서 그리고 판매 조건에 대해서 다뤘는데,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기사, 뭐 리콜 비용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금요일 이제 그러니까 김 기자님 오디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기사로 보시고, 본 채널에서 보시고, 본 채널에서 봤는데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봤는데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다 라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뭐 더블 체크해서 좀 이런 다뤘으면 좋겠다 댓글이나 메일로 제보 주시면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카더라는 이제 매일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퇴근. 중고차하고 게임에 관심 많은가 봐요. 광고가 본다고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게임에 관심이 많고 중고차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끝났나요? 이제 마치려고 20분 딱 하고 마치려고 했어요. 퇴근해야죠. 퇴근해야죠. 저도 가정이 있고 집이 있는 사람이라 이제 6시 20분 퇴근을 하고 이제 직원들도 다들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다음 방송은 다음 주 중에 또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들어왔다고 다시 보시면 돼요. 20분
20분 금방입니다. 다시 보시면 되고 클립 영상은 편집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조금 더 2월에는 컴퓨터도 바꿨고 프로그램도 바꿨어요. 그러기 때문에 3월에는 카더라를 조금 더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은 방송 집에 가기 싫으시잖아요. 아니요, 집에 가야죠. 집에 가서 애들 보고 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함께 해주시는 방송 마칠 때가 되니까 지금 30여 분이 보고 계신데 간만에 방송해서 그런지 라이브 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주말 잘 보내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시간이 되면 저녁 혹은 점심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토래프 신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